오늘은 궁합 이야기, 나에게 백마탄 왕자님 혹은 공주님이 되어주는 궁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주 명식을 이 한 영상에 모두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식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듣기 거북하신 부분 있다면 여유를 조금만 가지시고 한 개인의 견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님 혹은 공주님이라고 하면은 내 현재의 모든 문제와 걱정, 힘듦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해주는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나와 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거죠. 이런 궁합의 유형들이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경우의 수를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중간에 꿀팁도 당연히 불시해 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비겁다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비겁다자라는 이 부분에서 비는 비견을 뜻하고 겁은 겁재를 뜻해요. 그래서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견의 뜻을 살펴보면 금방 와닿을 수 있는데, 비가 나란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줄 비고요. 견이 이제 어깨견이다. 그래서 어깨를 견주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뜻이고, 겁재라는 것도 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겁다자인 즉슨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다 라는 것을 뜻하고, 내가 만세력으로 나의 사주 팔자를 살펴봤을 때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를 의미를 해요. 제가 비겁에 대한 부분은 찍어놓은 영상이 있고 그거를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심화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겁다자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이런 비겁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비겁이라는 게 동료와 타인, 즉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늘 많아요. 그리고 이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자아 혹은 정체성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비겁이 사주에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의 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비겁이 많으려면 여러분, 지지에 반드시 비겁이 있어야 합니다. 지지와 천간에 합쳐서 비겁이 한 4글자 이상 있다, 4-5글자 이상 있다라고 했을 때 비겁다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내 주변에 사람 자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비겁 자체가 자아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인의 기운 기를 쓰면 인기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기운이 센 거예요. 그 사람의 기운이 그만큼 또렷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인기가 많아야,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이 많아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인기가 있으려면 비겁이 사주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주가 만약에 비겁다자가 돼버리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부분은 그냥 결과로서 도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궁합 설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비겁다자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서 가족 관계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육친으로 해석을 할 때 비겁이 사주에 많게 되면 그거를 형제 자매로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비겁이 사주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족과 어떠한 연이 있다라는 것이고, 비겁이 사주에 너무 많다라는 것은 비겁이 그 사주에 흉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너무 많은 거는 극하거나 설기하면서 그 기운을 줄여줘야 됩니다. 근데 비겁다자라는 말 자체가 비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니까 그 사주의 비겁이 흉신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비겁다자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비견이나 겁재가 더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운은 당연히 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 자매, 육친으로 뜻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가 많고 가족과 심하면 절연을 하거나 좀 멀리 떨어져야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비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겁의 해결, 극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겁이 많을 때는 첫 번째, 관성이라는 성분으로 비겁을 눌러줘야 돼요. 관성은 비겁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식상으로 비겁의 기운을 빼줘야 돼요. 식상은 비겁을 설기한다. 혹시라도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비겁이라는 거가 사주에 너무 많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성과 식상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세 번째로 뭘 쓸 수가 있냐면 재성을 쓸 수가 있어요. 재성 같은 경우는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 그러니까 비겁이 어쨌든 간에 재성을 신경 쓰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으로 해결하거나 식상으로 해결하거나 재성으로 해결을 해주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보통의 경우에서 비겁 다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비겁 다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듦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겁 다자라서 겪는 고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겁 다자는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족 관계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초년에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초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시기이고 내가 싫든 좋든 부모님 배에서 태어나잖아요. 부모님 배에서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나의 독립기를 거치면서 비겁 다자들은 뭐를 해요? 결혼을 하죠, 여러분, 결혼. 그래서 비겁 다자들한테는 이 결혼이라는 게 바로 이 모든 문제나 내가 겪는 어려움의 키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이 결혼이라는 게 키가 돼요. 결혼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 궁합은요. 내가 만약에 비겁 다자예요. 혹은 상대방이 비겁 다자다. 비겁 다자가 있어요. 비겁 다자는 솔직히 여러분 좀 힘들어요.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초년의 운이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가족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주에 따라서.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비겁다자의 힘든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연애나 결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볼게요. 비겁다자가 만약에 여자다. 비겁다자 여자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연애나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 여자분한테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관성이죠.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는 식상이죠. 자녀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즉시 나의 비겁들을 해결해주는 관성과 식상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뭐예요? 백마탄 왕자님 궁합이 되려면 뭐가 돼요? 제가
경우의 수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비겁 다자별로 제가 기운들을 봐드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일간 비겁 다자다. 그럼 사주에 목이 엄청 많겠죠. 여자분일 경우는 상대방 사주에 금이 많으면 좋고 화기운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분까지 설명드리고 기운별로 좋은 것들을 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자분 볼게요. 남자 비겁다자예요. 남자 비겁다자가 연애나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자한테 여자는 뭐예요? 재성이죠. 그리고 자녀는 뭐예요? 관성이에요. 그러면 비겁다자 남자는 연애나 결혼을 하는 즉시 뭐가 풀린다? 재성과 관성이 풀린다. 그래서 나의 비겁을 이 재성과 관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여자 비겁다자를 봤을 때 관성과 식상복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남자복도 있고 자녀복도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남자 비겁다자도 대박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재복이랑 관복이 싹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다자들은 진짜 내가 인생이 안 풀린다? 그러면 얼른 그냥 결혼을 하시는 거를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당연히 좀 사주를 심층으로 좀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그리고 각자 가치관을 따라가지고 다르겠지만 결혼운 자체가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겁다자는 가족운이 안 좋은 대신에 결혼이나 이성운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어서 제가 목일간 분들, 여자분들한테 금기운과 화기운 상대방을 추천을 드렸죠. 남자분들은요, 토기운과 금기운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목 비겁 다자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 비겁 다자예요. 내 사주 안에 수기운이 5개 이상 있다, 4개 이상 있다. 그러면 비겁 다자 쪽이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요, 어떤 기운을 만나면 좋냐면 목 기운과 토 기운이 있는 남자를 만나시는 게 좋고, 남자분들은 뭐예요? 화 기운과 토 기운이 있는 여자분을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토 비겁다자예요. 근데 토 비겁다자는 너무 이제 토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해주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냐면 금과 목이 많은 남자,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와 목이 많은 여자, 이렇게 되면 좋고, 근데 요거는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기운 같은 경우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기운 볼게요. 내가 금일간인데 금이 사주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 금 비겁을 해결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진짜 인내를 하시다가 결혼을 잘 하시면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기운 그리고 수기운이 적절하게 있는 남자,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목기운, 화기운이 적절하게 있는 남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화 비겁다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내가 화일간으로 태어났는데 내 주변에 화 비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어때요? 수일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정해일주에 화 비겁다자분을 상담을 한 경험이 있어요. 정해일주에 이 나머지 부분이 싹 다 이제 비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다 비겁이에요. 실제로 가족들하고 힘드셨고 남편만 나의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 기운이 남자분한테 적절하게 있다, 수화, 그리고 토기운 적절하게 있는 남자분 괜찮고, 남성분이 화일간인데 비겁 다자다 라고 했을 때는 금기운과 수기운이 적절하게 있는 여성분을 만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는 꿀팁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백마탄 왕자님 혹은 공주님 궁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건 나에게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이란 뜻이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백마탄 왕자님 혹은 공주님이 되는 궁합의 사주를 가진 상대방은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을 수 있지만
즉, 지금까지 제가 최고의 궁합 시리즈를 계속 찍고 있는 것처럼 그 경우의 수가 지금까지도 계속 많았죠. 그렇게 많을 수 있지만 그 경우의 수들 중에서 한 가지, 내가 비겁다자일 때 나한테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비공개 영상들과 월별 운세 영상이 올라갔을 때 댓글 혹은 저한테 플러스 친구 개인 연락으로 내 사주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